모르겠고 네트워크의 경험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지수 총장님이 안내해주는 방향대로만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이었고 총장님이 저한테 처음부터 뭐 이렇게 회원 가입해라 이런 거를 시키신 게 아니고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딱 하나만 해. 세미나만 무조건 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일산 세미나 그리고 뭐 공주 그 세종에서도 한번 제가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콜마 B&H였나 봐요. 거기가 저는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었는데 뭐 거기도 저를 데리고 하셨고 천안도 갔었었고 막 여기저기 지역이란 지역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수아나 원주에서 거의 원주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원주에서 만나 몇 시까지? 그럼 만나서 같이 가고 또 만나서 같이 가고 이렇게 그냥 계속 저를 세미나만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세미나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뭐 얘기 듣다 보니까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입을 그때까지만 해도 한 10명도 채 못했어요. 10명도 채 못했고, 제가 인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수 총장님이 제가 이제 나왔을 때 저도 이제 몇 번 죽어서 다시 내려오고, 죽어서 다시 내려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하위에 좌측에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명 조금 더 됐나? 한 그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날개를 펼치셔서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전부터 또 내리고 오고 내려오고 하셨던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은 이미 애터미 제품을 많이 쓰고 계셨던 분이라 그냥 본인 거 쓰면서 이렇게 이제 수당 받으시고 하셨던 분이었고 저는 그 바로 위에서 제가 우측에는 날개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도 돈을 받아보지도 않고 사실 뭐 제품이 좋아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더 돈을 많이 받고 계셨어요. 그분을 세미나장에서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 갔을 때 그분을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그 말을 씀을 하시는 거야. 수아나 저기가 너 파트너야. 근데 그 개념은 모르잖아요, 제가. 너 파트너인데 저 사람이 그냥 친해져. 그냥 무조건 친해지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갔을 때 다 60대 언니들이었는데 저만 30대였고 그 언니가 저랑 6살 차이 나는데 제 바로 나이 차이가 그 바로 위였어요. 그래서 그 언니랑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다 너무 큰 언니들이라서 그 언니랑만 그냥 좀 친해지고 근데 사업은 사실 그 언니가 시작하진 않으셨어요. 그때 당신 시작하지 않으시고 제가 그러면서 그냥 관계를 맺고 있었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스폰서님이 멀리 계시니까 뭔가를 물어볼 때마다 전화로 계속 물어보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말하다 보면 너무 빠를지도 몰라요. 천천히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성격이 급해갖고, 아, 안 되겠다. 내가 그냥 가야겠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표가 생기니까, 애터미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고, 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소녀소녀 가장으로 자라면서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생기니까, 그냥 춘천에서 분양받았던 아파트, 그리고 제가 뭐 가지고 있었던 거 많지는 않지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여러분,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더라고요. 집도 은행 아파트인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딱 이사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지수총장님께서 너 지금부터 세일즈 가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5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스폰서님들의 다 대실적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소실적이었던 분은 딱 두 분 계셨어요. 김지수 총장님, 박동철 임페리얼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매칭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모르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한 4일 정도 됐는데 너 세일즈 준비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5월 달에. 그래서 갑자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까 매일매일 해모임을 2세트씩 팔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영업 진짜 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계속 해모임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먹어보니까 어때? 그냥 필요한 건 좀 덜한 것 같은데 나는 뭐가 딱히 뭐 이렇게 알레르기가 괜찮아진다던가 언니처럼 뭐 비염이 좋아졌다던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피곤하진 않아. 그랬더니 그럼 그 이야기를 계속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갑자기 너가 세일즈를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세일즈를 막 준비하면서 집도 알아보고 막 이런 거예요. 그 5월 달에. 그래서 정말로 20년 만에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친척 오빠한테 전화하고요. 오빠 대학교 다닐 때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제가 빨래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빚진 거 있으니까 나한테 갚아야지.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 원래 이자 붙어서 300은 돼야 되는데, 내가 30만 원에 퉁쳐줄 테니까 30만 6천 원. 당시엔 30만 6천 원이었거든요, 해모님이.
30만 6천 원짜리 이거 하나 사줘. 나 애터미 시작했어. 그렇게 20년 만에 막 친척 오빠한테 전화해서 진짜 얘기하기도 하고 어찌어찌 두 세트씩을 팔았는데 웃긴 게 저희 뒷송장이 저한테 두 세트씩만 전달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앱솔루트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당시 앱솔루트를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와닿진 않았고 해모힘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해모힘을 두 세트 오늘을 전달을 하면 아, 나 오늘 일 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뒷송장이 야, 수아나 내일도 해야 되잖아. 그럼 내일은 내일 하면 되지. 제가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쵸? 매칭 한번 하고 끝. 이런 식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뭔지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두 세트, 두 세트, 두 세트, 두 세트 계속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주말엔 좀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보면서 두 세트, 두 세트 해서 딱 마무리를 한 거예요. 말일날. 31일자로 마무리를 딱 하고 났는데 집이 마침 딱 됐고, 집이 된 이후에 이사 준비를 해서 6월 6일 날,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6월 6일 날 이사를 딱 했어요. 강릉에 정말 작은 원룸 같은 거를 제가 하나 얻었고요. 제가 기존에 있었던 짐들을 제 동생네 집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정말 나는 작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월세로 얻었거든요, 제가. 근데 딱 있는데, 저는 세일즈가 되면 매달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 줄 알았어요. 혹시 그러신 분 없으세요? 저는 세일즈 되면 매달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 줄 알고 이사를 다 하고 딱 했는데 20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갈 곳은 없잖아요. 이미 이사 다 했고 월세로 그것도 방을 얻었고 나는 매달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멘붕이 와서 제가 그때 언니한테 언니 나 이제 뭐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200만 원씩 나오는 거 아니었어? 야, 너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지? 근데 그때도 제가 그래도 막 언니 탓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 내가 못 들었나? 난 200만 원씩 나오는 줄 알았지. 그러고 그때 지수 총장님이 저한테 딱 하라고 하셨던 건 애터미는 직장 생활처럼 출퇴근이 없어. 이건 개인 사업자야. 그래서 너가 시간 관리를 해야 돼. 시간 관리를 하려면 최대한 많이 만나고 너가 써보고 좋았던 걸 알린다든지 아니면 너가 어떻게 살 거라는 걸 알린다든지 너의 정보를 계속 정보를 끊임없이 줘야 하는 일이야.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명단을 쫙 적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제가 명단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제 좌측에 있었던 그 소비자님의 인맥들 다 연결받은 인맥 그분까지도 다 이름을 다 일일이 다 적었어요. 그래서 명단 그 작성을 쫙 한 다음에 그 명단을 가지고 주간 계획표를 짰어요. 이렇게 짜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월요일은 이제 저희가 동별로 이동이 좀 동선이 가까워야 돼서 월요일은 뭐 이제 강릉에 있는 아시는 분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뭐 강릉에 뭐 포남동, 이밤동 가까우니까 뭐 노암동, 시내 쪽, 뭐 교동 뭐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짜서 월요일 자고 화요일 자고 짰는데 짜고 나서 보니까 월요일은 좌측 분들이 계시고요. 화요일은 우측 분들이 계시고 수요일은 좌측 분들이 계시고 목요일은 우측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업을 막 진행을 하면서 주간 계획표를 짤 때 사실 세미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수 총장님이 세미나가 없어지다 보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저는 8시에 일단 나왔어요.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8시에 나와서 스폰서님의 집에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차에 타서 나오는 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나온 다음에 절대 일찍 일이 끝나도 6시 전에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6시 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원룸이 옆에 소리가 다 들려요. 그쵸? 원룸이 이게 소리가 다 들리다 보니까 옆에 어떤 아저씨가 사셨나 봐요. 제가 거기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TV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나름대로 목표가 뭐였냐면 무조건 동영상을 많이 보자.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되게 많이 효과를 본 사람이라서 이 동영상의 정보가 너무 많이 있었고 사실 그때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영상만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들으면 이게 TV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제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6시까지는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영상을 듣더라도 밖에서 중요한 영상을 다 듣고 그러고 들어가자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8시부터 6시까지 그냥 출퇴근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그냥 나와서 주간 일정표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짜고 금, 토, 일은 타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들도 다 이제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친구도 많이 있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친구들을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제가 믿었던 친구들은 가입을 안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정말 그냥 우연찮게 연락이 됐던 친구들은 그래 가입해 하고 이제 해주는데 오히려 정말로 제가 막 가입 이 친구는 무조건 해줄 거야 했던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야 우리 신랑이 경찰이라서 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하지 마. 근데 난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마. 내가 5년 뒤면은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을 거거든. 너 그때 돼서 나한테 너 왜 얘기 안 했냐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러고 전화 끊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7시에 전화 왔어요, 그 친구가. 수아나, 일단 가입만 해놔봐. 그 친구가 사실 제가 처음 팀장 갈 때 세일즈도 갔어요. 그 친구가. 물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대신 지금 완전 애용자, 오토 애용자로 수당도 계속 받으면서 쓰고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하면서 주간 일정표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하는데 우측이 처음엔 많이 약했고 좌측에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다 보니까 스폰서님들이 위에 계셨던 분들을 아마 하나씩 하나씩 내리셨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내리다 보니까 좌측은 그래도 조금 있는데 많진 않았지만 우측이 너무 없어서 제가 동선을 짠 게 밖에 나가서 활동을 사람들을 만나고 들어올 때는 제 집 주위에 집 바로 앞에 있는 CU 편의점 그 다음에 호프집 당구장 그리고 과일 가게 반찬 가게 식당 뭐 우체국도 있었고요. 제 그 원룸에 있었던 그 동네를 다 그냥 전단지를 돌렸어요. 제 목표가 40원짜리 이 팜플렛 있죠. 그거를 다 신규한테 다 돌리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않으리라. 제가 사실 이것도 방법을 선택한 건 지수 총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셔서 전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들어오고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애터미 아시죠? 제가 이거 해요 하면서 춘천에서 여기 앞에 제 집을 항상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 집에 제가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이사 왔어요. 이러면서 전달 드리고 애터미 얘기 제품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세일즈도 다 마무리하고 거기서 주간 일정표대로 사실 무슨 목표가 있지는 않았어요. 뭐 세일즈를 가겠다, 뭐 오토가 저는 오토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막막해요. 막막한데 지수 총장님께서 오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려주셨어요. 오토는 이렇게 해서 너와 함께할 이제 조력자를 찾아내고 이 사업자를 찾아낼 때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찾는 게 좋다. 너 하위에서 제품을 잘 쓴다든지 아니면 정말 긍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은 애터미에 와서도 열심히 할 거라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수 총장님이 저를 컨택하려고 5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동생을 사업을 같이 하고 싶었대요. 제 동생도 저처럼 똑같이 알바를 계속 하면서 현재 일을 하면서도 알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동생을 보다 보니까 동생을 깨어내고 싶었는데 저를 보니까 저도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제 너든 한 집안에서 한 명만 나와라. 저희 친척들이 있으면 한 집안에서 한 명만 나와라는 마음으로 저한테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너가 그랬던 애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놓지 않고 계속 관리를 했어. 너도 그 기준을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 사시고 뭔가 되게 부지런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았던 것 같고 이게 저는 막 제품을 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세일즈를 끝나고 나서 지수 총장님이 저한테 아무래도 이상하더래요. 계속 해모임 두 세트씩 정말 저는 온리 해모임으로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모임을 얘가 먹고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본 건 아니고 그냥 피로 회복이 그러니까 좀 피로가 괜찮다는 그 느낌밖에 안 받은 애가 어떻게 이거를 해모임만 얘기를 해서 갈 수가 있지? 얘가 왜 젊은 아이인데 왜 화장품이 하나도 안 들어갔지를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너 앱솔루트 안 쓰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 그때 화장품 1도 안 썼거든요, 사실. 제가 제품 보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제품을 다른 제품들은 뭐 섬유린스 이런 것들을 바꿨지만 못 바꾸겠는 거예요. 제가 엄청 피부가 말로 표현하면 정말 더러운 피부였거든요. 여드름도 진짜 많았고요. 기름이 너무 많아갖고 기름종이가 없으면 안 됐고 근데 심지어 속은 건조해서 계속 당기고 그래서 제가 피부가 완전 복합성이고 울긋불긋하고 피부과에서 시술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 아무 화장품이나 또 쓸 수 없는 상태였고 피부가 완전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 애터미 화장품을 가격을 봤는데 기존에 쓰던 아이크림 하나가 38만 원짜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 쓴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걸 사서 조금씩 썼던 거예요.
그렇게 사서 쓰고 그냥 토너도 그냥 잘은 모르지만 뭔가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싸면 조금 더 좋은 성분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품을 썼는데 이 화장품이 하나에 10,000원대고 심지어 앱솔루트가 하나에 30,000원대 거의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썼어요. 근데 지수총장이 그때 이미 저한테 저는 이제 세일즈도 됐고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수아나 너 화장품 안 쓸 거면 애터미 때려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이미 저한테 비전을 다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저는 그대로 하고 있고 이미 결단해서 다 강릉으로 이사를 왔는데 진짜로 나 여기서 애터미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나 애터미로 성공해야 되는데, 나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되는 마음으로 제가 애터미 화장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진짜 억지로 쓰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썼던 건 사실 더마리얼시카 병풀 추출물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쓰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네?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이브닝 케어를 진짜 매일 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브닝 케어를 매일매일 했어요. 필링 빼고 나머지는 진짜 매일매일 사용을 했고, 근데 정말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가장 먼저 느껴졌고, 그 다음에 광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다음부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앱솔루트를 쓰면서 딱 2달 만에 피부가 제가 지금 제 몸 중에서 얼굴이 가장 하얗거든요. 제가 원래 까마잡잡한 피부예요. 근데 얼굴이 가장 하얘요. 원래 23호 피부로 이 화장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22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화사해진 게 제가 느껴지니까 지금도 사실 600여 가지 애터미 제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애터미 앱솔루트 스킨케어고 그 다음이 이브닝 케어거든요. 그 2가지를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제 하위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일어나는 게 그 제 2가지 제품이 사실 저는 지금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쓰다 보니까 사실 제품이 좋아서 시작하지 않았어도 사업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만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썼던 그 화장품이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사랑스럽겠어요? 걔가 돈을 주잖아요. 걔가 날개가 달려서 저 먹고 살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볼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제가 쓰고 있거든요. 정말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냥 매출이 막 일어나는 게 제가 느껴지고 사실 제가 정말 사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막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스폰서님들이 아시는 인맥들이나 이런 분들도 연결해 주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친구 엄마, 친구 저기 할머니 막 이런 분들 찾아가서 제가 이제 만나서 정보 드리고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스폰서님이 연결해준 인맥을 사실 저한테 양쪽으로 연결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 전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명이 먼저 한번 애터미 사업을 해볼래라고 시작을 하셨대요. 시작을 하셨는데 한 8개월인가 6개월 만에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수환이도 믿지 못해. 얘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인맥을 양쪽 주로 펼칠 수는 없지. 그냥 스폰서님은 제 한 줄 쪽에만 한 명 한 명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제가 주간 계획대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스폰서님의 인맥까지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갈 데가 없어서 간 거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간 거였는데 근데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쌓이고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수환이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애터미 제품을 써줄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후속 관리를 하면서 제품이 한 개 쓰시던 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그때 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기억력이 진짜 없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모르고 어제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몰라서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무조건 적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소비자 중에 김선민이라는 소비자를 만났다. 그럼 김선민 해서 옆에다가 이분의 딸내미가 코로나가 걸렸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놓으면 그 다음번에 갈 때 그 소비자분을 만나기 전에 그분을 만났던 기록을 펼쳐서 이분 맞아. 저번 주에 딸이 코로나였다고 했지?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머 따님은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타민C도 드리기도 하고 코로나가 그때는 약이 없어서 비타민C 인 거 막 받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랑 해모임이랑 챙겨드리면서 따님한테 요거 먹어보라고 하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니까 소비자님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기억을 한 게 아니지만
관심을 나한테 주고 있다라는 마음에 그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그냥 자동적으로 신뢰가 쌓이셨고 제가 어떤 제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그냥 수아 씨 나 요즘에 관절이 너무 아픈데 좋은 거 없을까? 먼저 이야기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매는 그 세일즈 갈 때 우리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강매 처음 스타트할 때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소비자님들이 먼저 전화 주시고 그리고 뭐 팬티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셨고 우리 비대 물티슈 나왔잖아요. 그 전에 비대 물티슈를 찾으시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저한테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소비자님이 연결해 주신 이제 스폰서님이 연결해 주신 소비자님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얘가 그래도 찍새 역할은 못하겠지만 아시죠? 찍새. 사람 찍는 거. 찍새 역할은 못하겠지만 얘가 딱새 역할은 잘하는구나 하고 저의 장점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후속 관리에 집중해서 잘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적기 시작했고 그래서 연결해주신 그 소비자님을 제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사실 처음에 이 한 분을 지금 이제 제 하위에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영업 보험회사 하시던 분인데 처음에 그냥 이런 분이 있으니까 가입해 너가 가서 라고 얘기하시는데 언니 어디다 가입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셨대요. 너 하고 싶은데 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저한테 몇 분 연결해 줬을 때 이분은 이분이랑 좀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좌측으로 할게 하고 내렸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크잖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소실적에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근데 이분은 영업하시는 분이고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분이랑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가입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욕심이 나서 언니 어디다 가입해 했더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내가 잘 관리할게 이러고 제 우측에 가입을 했어요. 제 우측에 가입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직파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정말 많으신데 이미 보험회사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으셔서 직책도 좀 있으신 분이었고 제가 너무 어렵고 만났을 때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위 저희가 이제 부를 때 리치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끼리는. 리치 언니가 저는 삶이 너무 다르고 하다 공감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실 그곳을 가도 전화하면서 제발 없어라, 제발 없어라. 그냥 전화만 하자. 막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화요일날 제가 이제 장소를 가는 날이라서 화요일날 가서 전화를 해서 없어라, 없어라 하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사실 잠깐만 가지 말고 기다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1층으로 내려오셔요. 7층에서 막 내려오시더니 이거 하나만 해줘 이러면서 주셨는데 1,000원짜리 보험이었어요. 1,000원짜리 보험을 하나 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제가 그거를 1,000원짜리니까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서 뭔진 잘 몰라요. 근데 해드리면서 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은 있는 보험도 다 없애서 실비밖에 없어요. 제 거 조회해볼까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국장이 되면 그때 언니한테 좋은 거 하나 가입해 드릴게요. 지금은 저한테 보험 들으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1,000원짜리를 그냥 가입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너무 열심히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오니까 그분이 저한테 보험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저를 리크루팅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저는 그 보험회사 그분의 무슨 지점장님인가? 그분이랑 1대1 면담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창 제가 애터미 꽂혀 있는 상태라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 가만히 들은 다음에 1대1로 있었거든요. 저의 소개시켜준 사람 말고 1대1로 보험 이야기를 다 듣고 와 정말 보험이라는 게 참 좋네요. 그런 연금도 뭐 준비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왜 애터미는 안 하세요?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이에요 하면서 제가 거기서 애터미 마케팅 설명을 막 했어요. 그리고 혹시 해모임이 필요하시면 꼭 저에게 연락 주세요 하고 제 명함을 드렸거든요. 제가 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오시면서 정말 애터미에 미치신 분이거든요. 이러면서 뭘 해도 성공하시겠고 왜 이분이 소개를 저한테 이제 면담을 해달라고 했는지도 알겠고 꼭 성공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성공하실 거라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모임 필요하시면 꼭 전화 주세요. 그러면서 나왔는데 결론은 그분이 지금 저희 애터미 와서 보험회사를 아예 코드를 삭제를 하시고
아예 그 유지수당 같은 게 나오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고, 제가 언니가 애터미 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나를 좀 도와달라. 아시는 분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계속 도와달라는 느낌으로 아시는 분만 연결해 주세요. 제가 수당 잘 챙겨 받으실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릴게요. 라는 마음으로 계속 연결을 받았고, 그분이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보름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수당 받으실 때 나오셨어요. 네, 그분이 나오시면서 이제 세미나 저는 다른 거 하라는 말 하나도 안 했고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언니 그냥 이 목요일 날 1시에 이 자리에만 오세요. 근데 그때 세미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모여야지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자분들이. 근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센터도 다 집합 금지 명령이었고 해서 제가 보험회사의 그 개인 보험회사가 비어있는 보험회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쪽방이 있는데 한두 명은 모여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제가 아는 분이랑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너무 사람이 없으면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저랑 같이 들어요 하고 원데이를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언니 목요일 날 1시에 여기로 오세요. 계속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사실 초대를 응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듣더니 처음엔 모르겠고 그냥 들으시면서 회장님 좋네.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시거든요. 회장님 좋네. 그 말만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회장님 이야기하고 제가 진짜 그분이랑 친해지려고 생각해보면 교회에 가면 뭐 해요? 전 교회를 몰라서 뭐 어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진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는 했었는데 그렇게 소그룹으로 그때 당시에 3명, 뭐 3명, 4명 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시작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밑에 조력자들이니까 강의를 못 하겠는데 지수 총장님이 너가 그래도 강의를 해야 돼. 계속 이 입으로 너 말을 나와야지만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그때 제가 우리 홍사원 본부장님 강의를 집에서 틀어놓고 우리 총장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라도 두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A4 이런 분도 하시는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혼자서 계속 연습하면서 처음에 그 3명, 4명 모여서 센터 강의처럼 저희 소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지수 총장님이 사실 센터가 동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개척한 곳은 강릉이어서 거기서 3명, 4명이랑 같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미팅을 하다 보고 또 그분한테서 이분이 제품 잘 좋아하시니까 언니 그러면 그 제품 강의 좀 해주세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분이 강의 준비하면서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저도 마케팅 공부를 제가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저도 모르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A4 용지를 적은 거를 보면서 쓰면서 이렇게 하고 한 게 그 3명에서 점점 늘어나서 식구가 많아지니까 저희 지수 총장님이 동해에서 있었던 그 센터를 파트너 사장님한테 드리고 강릉에 다시 센터를 오픈을 하셔서 제 위에 스폰서님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다시 강릉에다가 하슬라 믿음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그룹이 이렇게 점점 펼쳐진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실 저희 스폰서님들이랑 같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하슬라 믿음 경영이라는 센터가 처음 오픈할 때도 제가 바닥부터 커튼부터 뭐 이런 거를 제가 다 같이 하고 이름을 정할 때도 지수총장님이 저한테 같이 해보자 해서 해주시고 하셔서 진짜 저는 제 센터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같이 이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지수총장님이 요즘에는 해외를 많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센터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더 많이 관리를 해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해봤던 게 저한테 경험이 되어서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이 뭔가 소그룹을 진행하고 그분들을 센터까지 오시게끔 하는 게 제가 이게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너무 잘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판매사 가고 팀장 가고 국장까지 가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팀장을 처음 딱 갔을 때 지수 총장님이 본부장을 가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는 사실 저 없어도 지수총장님은 가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형제 라인 사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수아나 너 팀장 가겠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 언니는 저 없어도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걸? 너가 없어도 갈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다 너가 지수총장님 그때는 총장 아니셨지만 지수 언니의 동생이기 때문에 너가 뭐라도 한 코드는 할 거라 생각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수총장님 집에 찾아갔어요. 내가 형제라인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난 뭐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물론 네가 팀장을 가면 너무 좋지. 그러면서 계보도를 설명을 쫙 해주셨어요. 제가 팀장을 가면 저희 지수 총장님은 한쪽에 국장이 3명이 나오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가는 게 언니가 안전빵이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할게 했는데 그때가 당시가 10월이었거든요. 근데 12월에 가신대요. 2달 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랬더니 프로포즈를 하래요. 내가 팀장 갈 건데 나랑 같이 세일즈를 가자라고 프로포즈를 딱 말씀이 그거였어요. 프로포즈를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한다고 막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신다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아 이게 너무 막막한데 정말 내 하위에서 내가 정말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막 명단을 뽑으면서 하다 보니까 지수 총장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일정이 바뀌셔서 1월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한 달이란 시간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나 이제 진짜 할 수 있겠다 해서 막 불붙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2021년도 1월에 지수 총장님이 본부장을 가실 때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팀장이라는 직급을 가게 됐고 그리고 팀장을 가면서 갑자기 제가 뭔가 이 확신이 들었는지 이게 타이밍이었는지 사실 지수 총장님이 안내해 주신 대로 주간 계획표 그대로 그리고 매일매일 1일 1팩 하기 매일매일 영상 듣기, 매일 책 읽기 이런 것들을 루틴을 제가 그냥 정해서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냥 아무 시간에나 일어나서 그냥 학원 갔다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눈 떠서 뭔가 출근을 해서 나오고 나의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이거는 오토 될 때까지만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저희 처음에 지수 총장님이. 그래서 오토 될 때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기회가 딱 생기고 팀장이 되고 갑자기 한 분 한 분 사람들이 늘어나시더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험회사 그분이 갑자기 사업자로 튀어나오시게 되고 제가 팀장 가고 나서 나오신 분이거든요. 갑자기 나오시면서 제 계보도가 갑자기 늘어나고 나오시더니 갑자기 한 번에 막 하루에 3명, 5명 가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이제 제가 막 늘어나니까 계속 도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국장을 됐고 국장 유지가 막 되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게 소그룹 묶어갖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펼쳐졌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잘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힘들 때도 있었고 했었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이 점점 늘어났고 같이 리더님들이랑 하면서 제가 사실 가장 크게 실수를 했던 건 뭐였냐면 잘한 건 제가 지수 총장님 자랑하면서 다녔던 거. 우리 스폰서님이 이래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래요. 우리 제품이 이래요. 하면서 자랑을 저는 정말 많이 하고 다녔고, 다른 팀들이 어떻게 해서 저 자리의 가치를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저기가 저렇게 제품 체험 데이를 하네? 그럼 우리도 해보자. 해서 제품 체험 데이를 했고, 아, 저기에서 저렇게 뭐 마케팅을 강의를 하네? 아, 우리도 저거 해보자. 해서 강의를 하게 됐고, 막 슬림바디 살 빼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도 저거 해보자. 그래서 같이 경포 호수가 있거든요. 같이 모여서 경포 호수를 뛰면서 같이 또 친목이 또 다져지니까 그렇게 으쌰으쌰도 해보고 저는 그렇게 좀 따라하는 걸 정말 잘했어요. 따라하는 걸 잘하고 했는데 제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저는 뭐 돈이 엄청 많아갖고 포인트를 팍팍팍 내려주는 그렇게 막 질러주거나 이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맥이 많아서 사람을 막 회원 가입을 막 쫙쫙쫙쫙 해주는 거 저는 못합니다. 저는 뭐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옆에 같이 있어 드릴게요. 저는 두 발은 튼튼해요. 언니들보다 제가 조금 발은 빠르니까 옆에 같이 있어 드릴게요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있어주는 게 너무 든든하게 힘이 나서 이분들이 갑자기 뭐 더 좋아지셔서 막 저는 사실 한 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이 그래도 다 그 신규 사장님들보다는 많다 보니까 이 파트너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실수한 게 이분들이 하게끔 기다려주지 못하고요.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토마시는 어떻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를 해드려도 되는 제가 다 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잘나서 그렇게 막
잘난 뽕으로 막 한 게 아니고요. 성격이 급해갖고 이분이 천천히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막 성격이 급해서 막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하면 이분이 충분히 가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뺏어서 제가 막 하고 후원인번호 치고 제가 얼마나 이거를 맨날 가상 띄우고 맨날 가입했는데 얼마나 빠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손이 빠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해드리다 보니까 정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신 분들인데 제가 해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의지하고 이런 건 있지만 본인이 정말 잘하는 걸 찾아내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사실 그 부분이 저한테 조금 저도 지금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바꿔가고 있는 중인데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수 총장님이 저에게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셨을 때 해주지 않으셨어요.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봐. 그게 제일 빨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제가 여기 언니 가고 싶은데 나 혼자서 못 가겠어. 이러면 내가 같이 가주기는 하겠는데 네가 설명해.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총장님이 저를 믿어주시는구나. 약간 괜히 총장 있으면 떨리잖아요.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떨리기도 했지만 저를 믿어주신다는 마음에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파트너를 믿는 건 있었지만 그 장점을 살려주지 못한 부분이 제가 되게 지금도 이제 그래서 그런 바람이 조금 약하게 크셨던 파트너 사장님들도 있으세요. 혹시 지금 하위에서 파트너분들이 뭔가 조금 더디거나 조금 천천히 하고 계신 파트너가 있다면 그분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그분이 조금 더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대신 그분들, 파트너분들은요, 스폰서가 뭔가 안내를 했을 때 스폰서한테 기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사업이니까 내가 무조건 해보고 경험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경험해보겠다. 이 마음으로 하라라고 저는 꼭 얘기해드리고 싶거든요. 저한테 처음에 전체 센터에서 강의를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 이제 센터에서 강의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팀장이었는데 오토가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그때 총장 아니셨지만 언니 나 근데 못하겠어. 아직 오토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아나 괜찮아. 너가 여태까지 겪었던 거 그리고 너가 알고 있는 그냥 기초 지식을 이야기하면 돼. 중요한 건 너가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은데 너가 나중에 더 큰 임페리얼이 돼갖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건 잘못된 거겠지만 지금 너가 이제 오토도 안 된 너가 말하는 것만으로 정말 대단한 거야. 근데 왜 너가 경험해보지 않고 자꾸 뭔가를 나중에 할 거 하냐. 경험해보고 실패해보고 그거를 느껴야 너가 더 성장이 있는데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용기를 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엔 두렵고 막 떨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기는 했었지만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거는 익숙해지니까 잘할 수 있잖아요. 익숙해지니까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계속 막 다다다다다다 하게 되거든요. 제가 먹어보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먹어본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자판기처럼 따다다다 나올 거거든요. 제가 별명이 자판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가 됐든 제품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사업 설명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뭔가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조금 힘들 때는 뭔가 부정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부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반가웠던 게 우리 구리방가센터 갔는데 니 덕이요 내 탓이니라 이런 그 글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맨날 듣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어떠한 쟤 왜 저래? 저분은 왜 나한테 이렇게 신경 안 써줘? 막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왔구나. 근데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힘들어지면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 더 올라오는 거고 내가 잘 될 때는 긍정적인 마음이 더 올라오는 거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네? 왜 내가 지금 그럴까? 내가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내가 왜 이 사람의 사업도 인정하지 못했을까?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를 인정하고 상대방도 어쩔 수 없었구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거를 부정적인 걸 빠르게 인식하고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네를 바꾸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실 애터미 안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자존감이라는 말 있죠. 예, 애터미에서 막 자존심은 개나 져버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이 자존감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마음이래요. 내가 부정적일 수도 있고, 내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내가 이 바꿀 수 없는 나의 이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내가 나를 인정하는, 내가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 이 자존감이 높아야지만 이 자존심도 버릴 수 있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야지만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애터미에서는 사실 기세가 8알이라고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감이 있으려면 그만큼 많이 경험해 보시고 아셔야지만, 확신이 있으셔야지만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신감이 생기려면 내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는 요렇고 요렇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세일즈 마스터지만 나는 언젠가 오토가 될 것이고,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가 반드시 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은 내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얻어지는 거는, 자신감이란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래요. 그 나에 대한 믿음은 생기는 건 내가 그만큼 경험을 해보고 실패와 성공을 맛봐야지만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게 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은 내가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존심은요, 남이 나를 인정하는 마음이래요. 남이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게 자존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애터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너 그거 왜 하려고 해?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제가 초대까지 받았잖아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보다 아니 어떻게 했어? 대단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 주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 난 잘 될 거니까. 나는 성공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존감을 키우시고, 자존심은 개나 줘버리고, 그러고 사업을 즐겁게 아마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더 위에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요. 제가 구구절절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진짜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한 가지씩만, 나도 저거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 아니면, 나는 제가 실패했던 거, 저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좀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 매일매일 꿈꾸고 매일매일 생각하거든요. 생생하게 그려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혹시나 지금 내가 뭔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신다면, 지금 내가 뭔가 계단 앞에 성공이라는 계단 앞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내가 정말 잘 되려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목표를 매일매일 생각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올해 저희 지수 총장님께서 하슬라 믿음경영센터에다가 선포를 하셨어요. 만상불연상 아시죠? 해외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매출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두 가지 선포를 하셨는데, 정말 저는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아마 해외 사업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진짜 영어 1도 못하고요. 하이밖에 몰라요. 하이. 굿나잇 이런 것도 안다. 근데 진짜 모르는데 저랑은 관련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해왔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정말 SNS를 통해서요, 여러분. 터키가 연결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지금 8월 달에 제가 터키를 나가게 되는데, 지수 총장님이 몽골, 필리핀, 뭐 스페인, 두바이, 또 쿠웨이트, 이렇게 지금 계속 나가고 왔다 갔다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 스폰서의 뭔가 만상불연상,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는 거를 정말 나랑은 너무 관련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 그럼 나도 하고 계속 찾다 보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열리고 싶은 건 터키는 아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디에선가 찾아오더라고요. 준비된 자에게만 그 타이밍 기회라는 게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나를 변화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어딘가에서 나도 모르게 정말로 금줄처럼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으실까. 지금 조금 힘드셔도 조금 더 힘내시고 더 즐겁게 사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